자, 현재 실적 시즌 어느 정도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온 기업들도 있고 예상치를 상회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중간 점검을 좀 해볼 때가 됐죠. 네, 지난주부터 전 세계 증시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은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일종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기술적 위주의 포트폴리오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이른바 전통산업 굴뚝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들적으로 어느 정도 다시 편성되는 비중이 높아지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그 배면에는 실적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실적 현재 상황은 미국도 우리나라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현재 상당히 실적 전망치에 대한 기대가 높은 그런 상태 하에서도 현재 높아진 실적 전망치보다 지금 현재 그를 상회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57%나 된다는 거죠. 상당히 눈높이가 높은 상태에서 비교한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작년 동기 2분기 때 당시에도 좋다고 했던 건데요. 당시 실적 전망치를 상회하는 비율은 3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도 상당히 좋게 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앞에서도 미국 실적이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S&P 기준 현재 순이익을 보면 지난 분기 1월 현재 1분기 때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2분기 때도 두 자릿수 증가 연속해서 두 분기 연속 현재 증가되고 있음은 현재 미국 증시의 랠리가 결코 현재 허망하지 않다.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그런 상태이고요. 자, 우리나라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업종별로 어느 정도 가늠은 돼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업종별로 실적이 좋은 업종입니다. 금융 쪽이 가장 돋보이죠. 금융 쪽은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전 종목, 전 업종, 은행도 마찬가지고 증권이나 또 보험 쪽에서도 생명보험, 또 손해보험 모두 거기에 해당되는 거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사상 최고치 수준으로 실적이 내달리고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까지 실적 흐름이 상당히 좋고요. 향후 전망 또한 현재 좋다는 것이죠. 다음은 IT 쪽인데요. 계속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전 쪽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 호전세가 현재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 시장 예상치를 훨씬 능가하는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그런 정도 수준에서 최근 약간 탄력성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과 연결돼서 실적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코스피 시장에서 통신 쪽이 나쁘지 않았고요. 건설 쪽도 대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제약 쪽은 전체적으로 완만한 실적 호전세로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종목별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되는 그저 그런 중간 정도 수준의 성적을 낸 업종입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또 유틸러티, 또 기계, 식음료 쪽 이런 정도가 거기에 부합되는 시장 전망에 부합되는 정도의 성적을 냈다는 건, 하지만 3분기 실적 전망 여하에 따라서 해당 섹터 또 해당 섹터의 주요 종목별로 상당한 주가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적 부진 업종도 있죠. 자동차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석유 정제 쪽이 또 어닝 쇼크일 정도로까지 SOE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실적 부진세를 보였다는 것이고요. 조선 화장품도 그렇습니다. 유통 쪽도 롯데 쇼핑을 중심으로 해서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죠. 주요 종목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놀라운 실적으로 성적을 낸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화학주 중에서는, 일반 화학주 중에서는 LG화학이 돋보였다는 것이고요. LG화학은 또 2차 전지까지 좋은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그런 실적이기도 하죠. 해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 외
IT 대형주 중에서는 삼성전기, 또 삼성 SDI 실적이 눈에 띌 정도로 가파르게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실적보다 좀 우호적으로 실적에 나왔다는 것이고요. 또 금융주, 뭐 신한지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은행이나 KB금융, 또 하나금융지주, 또 증권도 마찬가지죠. 미래에셋부터 시작해서 메리츠정금증권, 기타 등등 증권주 전반이 비교적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을 중심으로 한 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또 모두 실적이 좋아졌다는 건데, 특별히 손해보험사 쪽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손해율이 상당히 낮아졌죠.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현재 금융주 전체가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물산 좋아졌고요. 또 호텔 신라도 뭐 실적이 아주 좋았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좋아진 그런 모습으로 현재 최근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방산 쪽에서는 LIG 넥스원이 깜짝 실적이 나왔죠. 또 현재 정밀화학 쪽에서는 그전 삼성정밀화학이었던 롯데정밀화학이 롯데로 넘어간 이후에 실적이 단계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눈에 띕니다. 셀트리온도 깜짝 실적에 나온 그런 결과를 보였고요. 또 좀 더 작은 종목에서 본다면 제일기획, 또 녹십자, 제약주 중에서는 현재 녹십자나 한미약품, 환인제약 정도가 좋은 실적을 냈고요. 중소건설사 중에서는 한라가 좋은 성적을 냈고요. IT 종목에서는 서울반도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서울반도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위닉스가 깜짝 실적이 나왔죠. 공기청정제 때문에 미세먼지 수혜를 받으면서 위닉스가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이고요. 또 메디포스트가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카테시스템에 현재 지금 시술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였고요. 롯데 하이마트가 좋았고요. 또 현재 지금 광고 쪽에서 보면 나스미디어가 아까 제일기획도 좋았지만 또 나스미디어도 좋았고요. 또 통신 장비 쪽으로 본다면 가온미디어가 괜찮았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본다면 CS윈드, 풍력 산업 쪽이 좋았습니다. 태양광 쪽은 아직은 약간 부진한 것 같습니다. 풍력 쪽은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다는 것에서 주변 관련주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현재 어닝 쇼크가 나온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쪽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성적을 냈다는 거죠. 현대차, 기아차 거의 어닝 쇼크 수준입니다. 특히 중국의 매출 및 영업이익은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모비스나 현대모비스죠. 또 현대위아, 현대로템 같은 현대차 계열사 또는 관계사들이 크게 실적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요. 하나그룹주 중에 방산업체인 하나테크인이 또 어닝 쇼크가 좀 있었고요. 삼성그룹주 중에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어닝 쇼크였습니다. 실적이 아직까지는 잠재 리스크 문제가 남아있다라는 부담으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은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건 좀 다른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작년 또 재작년 이맘때 수주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근에 그것이 이제 실현화되면서 현재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것인데, 하지만 지금 현재 2017년도 들어서 수주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부터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SK이노베이션, SO율이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지만 3분기 때부터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 외에 보령제약, 또 한전기술, 또 경동나비엔 같은 종목들의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건데요. 여기서 특별히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현재 S-오일, SK이노베이션 및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정제 및 석유화학주들의 실적과 관련돼서 좀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들 업체들은 실적, 특히 정제업체들은 실적이 쇼크일 정도로까지 상당히 좋지 않게, 심지어는 S-오일 같은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80% 넘게 실적이 5분의 1 토막, 영업이익입니다. 그렇게 될 정도로까지 상당히 나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체의 주가는 최근에 날아간다 할 정도로까지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건데,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향후 2분기까지의 실적은 나빴다 치더라도 3분기 때부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전망이 상당히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습니다만은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또 현재 공급 조절 등의 배경에 대해서 그런 흐름이 유도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IT 위주의 현재 펀드 포트폴리오가 IT의 비중을 약간 줄이고 전체 다른 쪽 전통 산업 쪽으로 비중이 늘려지는 포트폴리오 재편도 이들 종목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배경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특별히 현재 실적이 가파르게 좋아지는 그 배경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건데요. 생각보다 그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실적 호전 속도 내지 규모보다 훨씬 더 좋아질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나빠진 것은 이런 요인이 다분히 작용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현재 정제 마진이나 또는 현재 해당 석유화학 제품의 마진이 현재 상당히 축소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더 나빠진 것은 그 상태, 즉 현재 제품 가격은 많이 떨어지는데 지금 쓰고 있는, 즉 재무제표에 반영되는 현재 그 원료 가격은 지난 1분기 때 그 가격이 높았을 때, 원료 가격이 높았을 때 재무제표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제품 가격은 떨어지니까 전체 매출은 떨어지고 원료 가격이 높으니까 그에 따라서 현재 재무제표에 반영된 비용 부분은 높아집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것보다 더 재무제표에 나오는 실적은 나쁘게 나왔다는 것인데요. 이제 3분기 때는 그 정반대입니다. 제품 가격은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원료 가격은 낮은 가격대의 원료 가격이 재무제표에 반영에 대해서 일반적인 마진보다 재무제표에 나오는 실적은 더 좋게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롯데케미칼이나 또는 LG화학이나 정제나 SOL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제업체에 작용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